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신청을 낸 지 하루 만에 법원이 채권과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도내 입점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요즘에 정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직 온라인 셀러로서 제 입장이랑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이 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 셀러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구영배 대표가 운영하는 큐텐이라는 회사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7월부터 판매자들한테 대금을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정산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미 판매를 한 셀러들이 소비자가 구매 완료한 제품들을 일괄 취소를 해버리면서 이 사태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알려지게 됐고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있었던 문제점이 있어요. 티몬이랑 위메프가 만년 적자에다가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이 이번 달에 번 돈으로 저번 달 거 정산해주고 이번 달에 또 정산을 해줘야 될 돈을 다음 달 거에서 땡겨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거래 대금이 점점 커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래 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거를 계속 땡겨 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 건데요. 약간 폰지 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3년 전쯤인가 있었던 이 폰지 사기 머지 포인트 사태라고 있었는데 그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부의 대책이나 감독이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정산 대금을 못 받은 중소 판매업자들과 물건을 구매했지만 상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디노님은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판매를 하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다행히도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판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판매가 잘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조금씩 상품을 올려보고는 했었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 막 플랫폼 늘리는 것보다 그냥 여기는 아예 포기를 하자. 왜냐면 1년에 뭐 한두 건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이었던 점 같고 제가 쿠팡을 하는 셀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티몬이랑 위메프가 정산 주기도 되게 길어요. 40일에서 75일 정도 후에 이제 정산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지금 8월에 판매가 됐다 그러면은 10월 초쯤에야 정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매출은 막 높아지는 게 땡큐인데 매출이 높아지면 같이 따라오는 문제가 자금 순환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셀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막히게 되면서 그런 점들도 굳이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판매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판매도 안 되고 정산도 길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셀러들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단톡방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막 피해 상황들을 공유를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보고 아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저도 간접적으로만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쿠팡이나 11번가 지마켓 같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은 괜찮은 건가요? 물론 아무도 이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가 일어날지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플랫폼들도 이런 문제가 아예 안 일어날 거야 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본이 빵빵한 상태고 판매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매출도 엄청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제 투자 같은 것들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미래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11번가나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가 이렇게 티몬 위메프처럼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도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죠. 근데 솔직히 판매자분들이 바보도 아닌데 이번 사태가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판매자나 소비자분들이 좀 쎄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는 약간 사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3년 전에 막 머지 포인트 그 사태 때도 그렇고 뭔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플랫폼들은 저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머지 포인트도 시장가 대비 20% 이상을 세일을 때려버리고 그리고 티몬도 이번에 이런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장이 손해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돈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을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들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금이 바닥이 나는 순간 폭탄이 터지는 거고, 그 폭탄 돌리기를 계속 소비자들한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몬도 이번에 상테크라고 해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5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분이 계시다고. 그쵸. 이제 상테크 이거를 하시려고 사놨는데 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놓은 상품권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 해피머니 상품권 같은 것도 자본 잠식 상태로 보증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현직 온라인 셀러로서 디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한낱 조그만한 셀러인 제가 해결 방안을 말한다는 게 상당히 웃기긴 하지만, 현직 온라인 셀러, 거의 셀러가 주업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소비자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가 너무 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정산 주기가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돈을 자기 돈처럼 막 사용을 한 점이 문제가 가장 크고요. 다음 달에 줘야 될 돈이 있다면 그만큼 적어도 그거의 한 80% 정도는 안전하게 갖고 있다가 그거를 상환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을 했다라는 점. 정산 주기가 짧았다면 피해 규모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이제 판매자한테 지급할 정산금을 예치해 놓을 안전장치가 없었다라는 점. 이거에 대한 규정이나 법을 정부에서 저는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사태가 그만큼 컸다 보니까. 근데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비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감원 같은 데서도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일을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티몬이 계속 막 카드 돌려막기처럼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희 돈 없으면 영업하지 마, 너네 파산해 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굳이 안 하고 버티게끔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문제점을 알았다고 한다면 폭탄이 작게 터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네. 팀F 사태 뉴스 기사에 사람들 댓글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중국 부동산이랑 사태가 똑같다. 집값이 계속 상승해야지 지속 가능한 구조인데 계속 상승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완전히 나락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피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러분들 중에서 피해를 크게 보신 분들은 결제 금액 단위가 큰 상품들, 예를 들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여행 상품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리고 소비자 분들 중에서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들이 여행 상품을 구매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소비자 분들이야 그래도 막 피지사 같은 데 통해 가지고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금을 피지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티몬 위메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긴급 자금 지원 같은 거를 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해줘도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쵸. 그 뭐 대출을 해주는 게 당장에는 뭐 급한 불을 끈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뭐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을 잃게 되면 사실 살아가는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세 사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 터지지 않을 문제가 집값이 갑자기 하락을 해서 문제가 터졌고, 전세 피해자분들한테 정부에서 대출을 해줬지만 급한 분은 꺼도 결국에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 약간 전세 사기랑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로 정부에서 이 이커머스 기업들, 플랫폼들이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을 함부로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뭔가 법적인 이 안전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진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피해를 안 보신 분들은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부는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태가 일어났고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번에는 정말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지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좀 잊혀질 때쯤 다시 한 번씩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도 뭔가 엄청난 혜택, 큰 할인, 큰 서비스를 갑자기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다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튼튼한지도 진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당분간은 좀 안전한 네이버라든지 쿠팡 같은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속 시원하게 해결 방법을 얘기해 드리지는 못해서 참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공론화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태를 알리고 그 사태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작은 셀러긴 하지만 조그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저의 나름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보신 소비자분들이나 셀러분들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고, 서명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정산 대금을 좀 줄여달라라는 그런 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그 서명을 넣어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좀 공유를 해주시고 서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게끔 해주는데 동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밝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